오늘 교육 공무직 급여 나이스 시스템 사용자 교육입니다. 오늘은 공무직 급여가 자동으로 산정되려면 기본 자료인 인사와 복무 자료 작업이 잘 되어 있어야 하죠. 나이스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한 자료 관리와 관련 규정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할 내용은요, 급여 작업을 위한 인사 및 복무, 그리고 시스템 주요 사례별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 복무 현행화입니다. 저희가 가끔 질문이 들어오면요, 원격으로 상대편 학교의 인사나 복무 자료를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인사와 복무 자료 맞춰서 다 등록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도 인사 기록과 복무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교육 받으시면요. 우리 학교의 인사와 복무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 저장하셔서 현행화 해주셔야 합니다. 인사 기록의 근무사항 탭에 가면 가장 먼저 여기 직종이 있어요. 직종은 뭐죠? 급여 기본 사항 관리에서요, 공무직 시도 직종으로 가져와요. 이 시도 직종이 제대로 가져와져야 급여 직종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맞게끔. 직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기계약직, 채용권자는 교육장이에요. 채용기관, 지역교육청입니다. 그리고 특수운영 직군과 기간제 교육 공무직에 있어요. 그분들은 학교장, 학교예요. 이것도 아직 수정 안 된 학교들 많습니다. 맞추어서 해주셔야 하고요. 현 부서 근무일이라는 게 있어요. 인사이동으로 우리 학교에 온 날짜예요. 채용되시고 한 번도 이동하신 분이 아니라면 최초 계약일과 현 부서 근무일이 맞겠죠. 근데 한 번이라도 이동이 있었다면 최초 계약일과 현 부서 근무일은 달라요. 다른 게 맞아요. 그것도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여기 네모가 가장 문제인데요. 근무 유형이 있어요. 근무 유형. 상시 근무면 전일제죠? 그럼 단시간 근로자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무 유형에서요. 방학 중 비근무자, 방비라고 얘기하죠. 그분들은 방학 중 비근무자 선택. 근무 유형이 전일제인 경우, 죄송해요. 시간제인 경우는요. 근무 형태가 단시간 근무자예요. 단시간 근무자. 시간제인데 방학 때 아예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제인데 방학 때 근무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단시간 방학 중 비근무자예요. 즉, 방학 중간에 하루라도 근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단시간 방학 중 비근무자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채용점 경력이에요. 지금 일부 지역청에서는요, 이 채용점 경력 제대로 등록했는지 자체 점검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하면서 오류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채용점 경력 등록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증빙서, 경력증명서 꼭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채용 전 경력에 등록했다고 해서요, 우리가 기본 근무 연수 산정이나 근무 연수 산정할 때 이 자료를 가져오진 않아요. 가져오진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실 인정 기간 입력 잘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근무 연수 인정 여부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교육 공무직으로 근무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잘하면 인정되죠? 초단 시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실 인정 기간에서 중요한 거,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00%다 인정돼요. 근데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 전임 경력은 비례 계산됩니다. 비례 계산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채용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요.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들은요,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들은 경력도 비례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에 채용되신 단시간 근로자들은 근무 기간 곱하기
주 소정 근로시간, 즉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시간이겠죠. 계약서에 있는 나누기 통상 근로자의 40시간으로 나눠서 경력을 비례 계산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채용 시점은 18년 9월 1일 이전이에요. 근데 전임 경력 제출한 게 18년 9월 1일 이후였다면 비례 계산 됐겠죠? 그 상황에 따라 전임 인사기록의 전임 경력 실인정 기간 달라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채용 전 경력에 경기도 타시도 교육감 소속 공립유치원이에요. 사립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사립 초중고 특수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공립학교 유초중고 특수학교에서 15시간 이상이죠.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한 경력만 되는 겁니다. 즉, 교육공무직이 아닌 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채용장 병력의 교육공무직이 아닌 그 강사 직종 이런 것도 등록하신 학교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나이스에서도. 그리고 2024년 이전에요. 교육 공무직 중에 방학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계약하신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경력증명서라면 경력증명서 안에 방학 기간을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줬어야 되겠죠.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2000년 3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 방학 기간 제외, 근무 245일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곳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방학 기간을 제외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경력증명서 발급해준 학교에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경력증명서대로 저희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가끔 그래요. 내가 그때 방학 기간을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기록물, 교무 일지는요, 준연구 기록물이에요. 교무 일지에 방학 기간 잘 표시되어 있겠죠. 찾아서 제대로 경력증명서 발급해 주셔야 되고, 발급하실 때 주 소정 근로 시간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경력 증명서대로 채용 전 경력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결혼대체 경력 인정하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예시로 볼게요. 행정실무사가 23년 4월 1일 신규 채용되셨어요. 주 40시간. 근데 전임 경력이요. 행정실무사 대체 경력이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결혼대체 6개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지방공무원 결혼대체 경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됐을 때. 그럼 이 지방공무원 결혼대체 경력은요, 지방공무원 대체, 결혼대체로 채용됐을 때만 인정이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력 1단위 절사, 2012년에 최초로 채용전 경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경력 인정 시에요. 경력증명서 경력과 현근무지 경력 합산해서 마지막에서 1단위를 절사했어요. 근데 18년 3월 1일 이후에는 정근무지 경력 합산 후 1단위 절사, 현근무지 경력 합산 월단위 인정이에요. 보시면 만약에 전임 경력이 1월 20일이 있고 현임 경력이 1월 20일이 있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2월 40일이에요. 그러면 3개월 10일이 나오죠. 그러면 최종에서 10을 뺐어요. 그래서 3개월 인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개월 20, 1개월 20이 있다 하면 각각 절사해서 2개월을 인정하고 있어요. 채용 시점과 경력 인정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1단위 절사 방법이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인정된 채용전 경력을 지금 1단위 절사로 하게 되면 경력 기간이 차이가 나겠죠? 4세대 나이스 정비하면서 요 부분도 많이 오류가 있었어요. 채용전 경력 중에요. 뭐 한 달, 뭐 1년, 연 단위, 월 단위로 계약하신 거 말고 일용직 대체 근무하신 게 많아요. 요거 인정하실 때는요. 학교별로 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시 보시면 화요일 날 A 학교 8시간, B 학교 8시간이에요. 그러면 A 학교에선 주 소정 근로 시간 8시간, B 학교 8시간이에요. 그러면 둘 다 인정이 안 되죠.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근데 예시 2번 보시면 B 학교에서 하루 8시간, A 학교에서 하루 8시간씩 이틀 하셨어요. 그럼 B 학교는 주 15시간 미만이에요. 하지만 A 학교는 주 15시간 이상이죠. 그럼 A 학교는 인정되고요. B 학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긴 한데 8시간, 8시간이니까 요거를 비례 계산해서 넣어야지 하시는 분 있는데요. 요거는 통상 근로자의 시간인 8시간 전체를 근무하신 거잖아요. A 학교 이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비례 계산하시는 건 아니에요. A, B, C 다 하루씩 8시간씩 근무했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니 인정되지 않고요. A 학교 2번, B 학교 2번, C 학교 1번이네요. 그러면 B 2번 15시간 이상, A 2번 15시간 이상이니 A하고 B는 인정되고요. C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해놨어요. 만약에 A 학교 근무가 화요일 날 시작했어요. 화요일 날 시작했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를 일주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경력 산정을 하죠. 경력 산정을 할 때는요, 여기에 의한 방법을 합니다. 보수 업무 지침에 보시면요, 경력은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역에 의한 방법은요, 민법 제60조 역에 의한 계산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나이스 시스템에서도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고요.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했어요. 읽어봤을 땐 좀 어려운데요. 뒤에서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수 업무 지침에 한 가지 더 내용이 있죠.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에 종료되지 않을 경우는 기산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실제 일수를 계산하되 실제 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시를 보시면요. 우선 만년, 1년은 뭐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이죠. 그러면 1년이 365일일 수도 있고요. 366일일 수도 있습니다. 윤달이 있는 경우는 366일이 되겠죠. 올해 2월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올해 윤달이니까 하루치 인건비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실제 예로. 하루치 인건비. 우리는 지금 월급제예요, 월급제. 월급제이기 때문에 하루치 인건비 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옛날 같으면 일용직이라고 있었어요. 일용직. 지금도 일용직이 있죠. 그날 근무하면 일당으로 지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공무직들이. 그런 경우는 그날 하루 더 근무했다면 임금을 더 지급했겠죠. 하지만 지금 월급제입니다. 평달이고 윤달이고 월급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월급만. 그죠? 하루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건 없어요. 만월, 즉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가 한 달이죠. 그럼 해당 월의 말일은 30, 31일. 2월 같은 경우는 2월 28일, 29일이 한 달이 되는 거예요. 한 달. 기산일 전일에 도달했는가요? 예시를 보시면요. 23년 12월 31일부터 24년 1월 29일까지 기간이 계산할 때 보시면요. 기산일은 언젠가요? 31일이 기산일이에요. 그러면 기산일 전일이면 1월 30일까지 있어야 한 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산일 전에 끝났네. 근데 1월 29일이에요. 실제 일수로 세면 30일이 나와요. 하지만 30일이 나오지만 29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전일이 없는 달의 말일에 도달했대요. 1월 31일,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산이에요. 기산일은 1월 31일입니다. 그럼 전일은 30일이죠. 그러면 2월 30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2월 달 같은 경우는 2월 28일, 2월 29일이 끝이에요. 그 해당 월의 말일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그때까지를 한 달로 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한 달. 기간이 남아 있는가예요. 기간이 남아 있는가?
실제 일수를 산정하는데 30일이어도 29일까지만 산정해야죠.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계산해보면요. 기산일은요, 2일이고요. 2일의 전일은 1일입니다. 그럼 12월 1일까지가 한 달이죠. 그러면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면은요. 일수로 카운팅하면 30일이에요. 하지만 29일로 산정한다. 종류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끝에서 앞으로 계산하시는 거 아니고요. 앞에서 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경력 기간을 나누어서 합산하면 틀려요. 실예로 공무직 같은 경우도 3월 4일까지 휴직하고 3월 5일부터 복직하고 다시 휴직해요. 이런 경우는 각각 끊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경력 기간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스도 여기에 의한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사기록에 근무연수 탭이 있습니다. 이 근무연수 탭은요, 월급제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 산정 결과, 즉 기본 근무연수와 근무연수 산정 결과가 보이는 거고요.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정기 승급기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봉제, 즉 구육성예직 같은 경우는요, 호봉 산정 결과가 보입니다. 최초로 기본근무연수 산정하셨을 거고요. 올해 임금 협약에 따라 한 호봉 올라갔죠? 그럼 24년 3월이든 1월이든 호봉 승급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호봉 제한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의 승급일에 맞춰서 호봉 승급 작업해 주실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여기에 쌓입니다. 이 데이터는 근로자들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게 한 가지 기능이 개선됐더라고요. 우리 학교, 현재 여기에 데이터 있는 거는요, 수정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호봉은 수정 불가하고요. 여기에 보이는 산정된 근무 연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변경할 수 있는 자료는요, 여기. 현 근속연수 변경일, 차기 근속연수 변경일, 수당 근속연수 변경일과 현 근속연수 변경일이 수정이 가능해요. 요 네 가지 데이터가 잘못됐다면 여기서 수정 가능합니다. 저장하고 근무사항 반영하시면 돼요. 근데 채용 전 근무 연수는 변경할 수가 없죠?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경력 탭이, 인사기록의 경력 탭이 아주 중요하죠. 급여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여기 재직증명서 근무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증명서 발급할 때 기간으로도 가져가고요. 월급제와 허공제의 급여 계산할 때 가져가는 기본값이에요. 월급제 같은 경우는 정기상여금 1월 17일과 8월 17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냐 안 했냐 판단하죠. 이 자료를 가져옵니다. 명절갑이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재직자인지를 물어봐요. 이 경력 가져가요. 여기에 경력이 잘못되어 있다면 월급제 명절갑이 정기상여금 지급이 안 되겠죠. 호봉제 경우는요. 이 경력으로요. 정군수당 가산금, 정군수당 추가 가산금 지급하기 위한 기본값으로 요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인사기록의 경력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내하면 제대로 다 등록했는데 경력이 맞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요. 지금 파란색 네모를 한번 확인하세요. 여기 제외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휴직이 인정되는 근로로 인정되는 휴직이 있고요. 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휴직들이 있습니다. 질병휴직에 있죠. 이분이 지금 보면 4개월을 질병휴직 하셨어요. 4개월을 이런 경우 제외기간이 4개월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근무년수 반영 여부가 Y로 돼 있어야 돼. 이 Y는 뭐냐면 이 제외 기간으로 등록한 기간을 근무년수 반영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라는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무년수 반영 여부는 Y로 되어 있어야 맞는다는 거. 그리고 인사기록 카드 정비를 하랬더니 정비하면서요. 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A 학교에서 채용되시고 전보됐어요. 그러면은 전보대 신청 21년 3월 1일 날 전보가 되셨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임 경력
까지 21년 2월 28일까지로 끝나고 A라는 학교에선 B라는 학교에선 21년 3월 1일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휴복직이 있어도 여기까지는 이분이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로 가기 전까지는 여기는 빈칸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여기를 이 휴직 직전 날인 21년 4월 말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여기가 안 맞는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여기 지워주면 맞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력 탭에 이런 발령 사항들은 인사 발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발령하셔야 돼요. 강제 등록하시면 경력 연한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경력 연한은 급여 지급할 때 기본 근무 연수, 근무 연수나 계속 근로 기간 이런 거 가져오는 자료예요. 그러니까는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근무 시간 관리 여기서도 많이 틀리는 게 많아요. 근로자별 주 소정 근로 시간을 입력하셔야 돼요. 주 8시간 근무자 5일 근무하고 5일 근무하면 주 40시간이죠. 주휴일은요, 이 평균, 일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이면 주휴일에 하루 주휴일은 8시간이겠죠. 만약에 일일 6시간 5일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주휴일도 6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차 기준 시간. 이 사람의 하루의 연차를 쓰게 되면 하루의 연차는 몇 시간인지를 적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들 틀리세요. 그리고 주간 근무 시간, 저희가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휴게 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입력하고 휴게 시간은 별도로 입력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휴게 시간 유급 여부는 무급이 맞습니다. 무급이 맞아요. 그리고 40시간 이내 근무 적용 여부. 일반 교육공무직들은 다 NN이고 특수운영 직군의 시설 당직은 YY 입력이에요. YY 입력. 주요일은 교육공무직, 일요일을 주일로 봅니다. 하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주휴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빈칸이 맞겠죠? 빈칸이 맞습니다. 교육공무직은 다 교육공무직, 특수운영 직군은 특수운영 직군이라고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연장 근로 근무 시간 적용 여부는 Y가 기본이에요. Y가 기본값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입력한 주간 근무 시간을 가지고 와서 연장 근로 시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주간 근무 시간이 잘못 입력돼 있다면 연장 근로 아무리 해도 계산이 틀어지겠죠. 틀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복무 자료도 잘 정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출입. 전입 왔어요. 전입 오신 분, 전에 학교와 우리 학교의 출퇴근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정해 주셔야 해요.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주소정 근로 시간에 여기 있죠. 40시간과 주휴 시간이 요거 두 가지 자료가 어디로 가져가지면 급여 작업을 할 때 통상임금 계산 작업을 하죠. 여기에서 월 통상 임금 산정 시간으로 가지고 가요. 산정 시간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데이터인 그 두 가지 자료가 되어 있다면 시간이 매달 틀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기로 매달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개인별 근무 일지에 주 소정 근로 시간과 주휴 시간 잘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화면을 보시면 같은 40시간이에요. 하나는 2099, 하나는 174시간입니다.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채팅창에 올려주시겠어요? 같은 40시간인데 한 사람은 209, 한 사람은 174예요. 네, 맞습니다. 209 시간 같은 경우는요. 주유가 인정되는 공무직이에요. 즉, 우리가 365 나누기 7 나누기 12 하면 4.345가 나와요. 한 달에 4.345 주가 있다입니다. 여기에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즉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 시간 더하기 토요일 더하기 일요일 근무 시간이에요. 토요일은 후이기 때문에 40시간 더하기 8 해서 48로 곱하면 209가 나와요. 근데 시설 당직 같은 경우는
주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65 나누기 7 나누기 12 곱하기 40을 하면 174가 나옵니다. 시설당직에 40이라고 해서 교육공무직에 이공부를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공부 적용했던 학교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이 산정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산정 시간이 잘못 나온다? 그러면 앞에 주 소정 근로 시간과 주휴 일 시간 확인해서 다음 달부터 작업하시면 제대로 나오겠죠? 그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별 근무일지 관리예요. 저희가 급여 자격 전에 해당 월의 근무일지 생성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죠. 확인합니다. 혹시라도 생성된 근무일지가 잘못됐어요. A라는 근로자 들어갔더니 잘못됐어. 그럼 수정하시겠죠. 수정하고 나면 저장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근무일지 재생성 누르시면 수정했던 자로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이 근무일지 재생성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관 일정이라는 걸 3월에 다들 등록하셨을 거예요. 등록하고 나서 근무일지 재생성을 하죠. 그 한 번 등록했던 기간 일정이요. 1년 내내 가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중간에 일정이 바뀌어요. 바뀌면 우리도 기간 일정 변경하시겠죠. 변경하셨다면 근무일지 재생성 눌러주셔야 돼요. 그때는. 기간 일정이 수정됐을 시 필요한 작업이에요. 요거는 근무일지 재생성은. 그리고 신분 변동 근무사항 반영 같은 경우 요거는 신분 변동이나 근무사항 변동이 있을 경우에 사용해요. 퇴직, 신규 또는 휴복직. 그 다음에 근무상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 반영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학 때 혹시 여기 근무 구분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방학 때 출근한다거나 방학 때 주휴 인정돼야 되는데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요. 근무면 약정 근무, 만약에 주휴를 인정해야 된다면 약정 주휴만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근무일지, 일괄 수정이라는 기능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명의 근로자의 근무일지를 수정할 경우입니다. 수정할 경우에요. 그러면 근무 구분과 임금 구분, 근무 시간이 동일해야 여러 명 같이 바꾸겠죠? 만약에 이날이 무급이에요. 근데 유급으로 떴어요. 4월 22일이 무급인데 유급으로 떴어. 모든 근로자가. 그러면 해당 근무 구분, 임금, 무급, 그 다음에 근무 시간 8시간 하고, 날짜는 뭐 4월 22일 선택하고, 그럼 8시간 근로자의 무급을 줘야 되는 사람들 대상자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죠.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요.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가 8월에 그 방학 중 근무 날 중간에 있는 토요일이 주휴가 유급 인정이 안 됐어요. 안 되고 강복절이 유급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학교들이 유급으로 안 뜨는 경우들이 생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요 기능을 이용해서 바꿨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 두 개가 그랬죠, 작년에. 올해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올해 근무일지 확인하셔서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학교 8월 거 생성해 놓은 거 보니까 제대로 되긴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 7, 8월 같은 경우에는 근무일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근무일지 생성 시 주휴 잘 봐야 되죠? 주휴는 일주간 소정 근로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경기도는 일요일을 주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주휴일 부여 요건. 첫 번째 주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돼요. 15시간 이상. 그리고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되고요. 취업규칙상 정한 유급 휴가 휴일을 사용했을 때 주휴 부여합니다. 주휴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종속될 겁니다. 즉 7일 이상 계약했건 7일 이상 근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제외자 초단시간자들 안 되죠. 즉, 주 15시간 미만자들. 그리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 아까 특수운영 직군의 시설 당직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았어요. 주유 인정 안 돼요. 그리고 주유일 발생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대요. 그러면 주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6월 달 달력을 보시면요. 만약에 6월 1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그분은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거죠? 6월 1일자 사직일이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언제까지 근무인가요? 채팅창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네, 맞아요. 5월 31일까지 근무해요. 5월 31일까지. 그러면 6월 2일 주유 발생하지 않죠?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 소정 근로 시간 개근 판단 여부. 개근은 뭐죠? 개근. 빠짐없이 출근했냐예요. 출근. 그렇기 때문에 결근 조퇴 2시간 하셨대요. 좋대요. 이분은 출근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 발생해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결근이에요. 아예 그날 출근을 안 했대요. 그러면 주유가 미발생합니다. 미발생해요. 근무일지도 결근이 있다면 주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야 하겠죠. 한 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될 것, 즉 7일 이상이죠. 7일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날 퇴직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주 일요일까지 계약을 하셨대요. 그러면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약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생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8일 근무네요. 주요 발생합니다. 주요 발생할 때요, 계약에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금요일까지 계약했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계약 안 하고 월요일 날 다시 계약했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요. 계속 근로로. 도의 답변이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 휴가, 휴일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우 개선 차원에서요, 주유 다 발생합니다. 주 전체가 유급, 휴가, 유급, 휴일이에요. 그러면 주유 발생해요. 무급, 휴가, 휴일 등으로 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요. 무급을 사용하고 유급을 사용했어요. 그럼 주 중간에 출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인정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요. 유급 4일 쓰고 하루 결근했네? 결근했으니까 당연히 인정 안 되죠? 그리고 무급 병가 전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아요. 가족 돌봄 휴가 중에 무급 휴가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주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주중에 하루라도 출근했어요.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중간에 무급 휴가가 있어도 이렇게 무급 병가는 인정해줍니다. 출근하고 외출, 조퇴 등을 사용하셨대요. 이것도 인정돼요. 여기에서 출근은요, 직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출근해서 직장 나갔어요. 잠깐 자리 비우고 아니면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그런 거는 출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유가 발생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특히 이제 다음 달, 7월 달하고 8월 달에 잘 보셔야 해요. 방학식이 있는 달, 즉 7월이죠. 7월 아니면 뭐 12월, 1월쯤이 방학이 있는 달이죠. 요 달에는요. 방학식이 금요일 날 방학식이어지만 주가 생기는 거예요. 즉 목요일, 월, 화, 수, 목이면 월, 화, 수, 목에 방학이 있어요. 그럼 주유 발생하잖아요. 그 주의 주유. 근데 금요일 날 방학식이에요. 그럼 주유 발생합니다. 그리고 방학이 종료되는 주, 즉 뭐죠? 개학이에요. 개학. 개학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이 있겠죠. 8월 달이 있고 뭐 봄방학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2월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개학이 있는 달은요. 방학 중 출근 일과 개학이 연속되어 있다면 주유가 인정됩니다. 만약에 계약을 수요일 날 해요. 수요일 날 하는데
방학 중 출근을 그 전주 목, 금, 월, 화 하세요. 그러면 목, 금, 그리고 일요일 날 주유 발생하고 월, 화 개학이 되는 거예요. 개학이 돼요. 연속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방학 중에요. 방학 중에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게 있어요. 광복절만 유급으로 인정이 돼요. 이것도 인정을 하려면요. 방학 중 출근일과 개학이 연속되고 그 사이에 공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출근일, 공휴일, 개학.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어야 유급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개학 이후에 광복절이 있는 건 당연히 유급 인정이에요. 개학 전에 광복절이 있고 그 광복절을 유급으로 인정하려면 출근일과 개학일 연속되면서 그 사이에 있어야 유급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시작월, 학교는 3월, 기간은 1월이죠. 요때는요, 요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3월 인건비 전체 다 지급돼요. 회계연도 시작일 이전 혹은 시작일부터 고용관계 유지되고요. 시작일 이후와 개학일 사이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해당 월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세 가지 요건 충족하면 3월 달은 급여 전체 지급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번은 방학 시기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고 예시 2번은 방학 시기 금요일입니다. 그럼 예시 1번의 21일의 주유는요. 방학 시기 금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부여되죠. 근데 예시 2번은 방학 시기 금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일 날 주유가 부여됩니다. 주유가 부여되고요. 근무일지에도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학사 일정에 방학식과 방학기간, 개학식 제대로 입력했다면 잘 나올 거예요. 특별히 나이스에서 오류가 없다면. 두 번째 예시입니다. 개학이 있는 달이죠. 개학이 있는 달 주휴를 인정하려면 방학 중 출근과 개학일이 연속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광복절 유급 인정 받으려면 출근과 개학일이 연속되면서 그 사이에 있어야 하죠. 예시 1번의 주휴 같은 경우 출근과 개학이 연속되어 있죠? 그러면 주휴는 부여됩니다. 두 번째 예시에 방학 중 출근과 개학식이 연속되지 않았어요. 단절됐기 때문에 이 11일의 주유는 미부여돼요. 그럼 예시 1번에 유일하게 유급으로 인정하는 광복절, 방학 중 출근일과 개학 연속되고 그 사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 1번의 광복절은 유급 인정돼요. 하지만 예시 2번의 광복절, 방학 중 출근일과 개학일 연속되지 않았어요. 광복절도 미인정됩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시작월 주요 예시예요. 그러니까는 3월 급여를 어떻게 주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예시 볼게요. 2월 달 25일부터 26, 27, 28일 근무했대요. 2월 달에는 며칠의 인건비를 주나요? 예시 1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예시 1번의 2월은? 맞아요, 4일. 그러면 예시 2번의 2월은요? 21, 24, 25, 26. 예시 2번의 2월은 며칠을 지급하죠? 인건비를? 4일이에요. 4일. 4일입니다. 6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토요일은 휴무일이에요. 휴무일이고 계약식과 연속되지 않았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단절이. 23일 주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실례로 요거 주의로 인정해서 잘못 지급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의 2월도 4월이고 두 번째 예시의 2월도 4일이에요. 4일만 인건비 지급하는 거고요. 그럼 3월에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라고 했어요. 회계연도 시작일 이전 혹은 시작일부터 고용관계 유지하고 시작일 이후에 계약, 방학이 없어야 한대요. 방학이 없고 소정 근로일 개근했다면 3월달 임금은 전체 다 지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혹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계약식을 이날한대요. 이날하고 이날은 방학이래요.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4조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요, 계약은 원칙 3월 1일이 계약인 거예요. 계약이에요. 하지만 학교 사정에 의해서 계약식만 다를 뿐입니다. 다를 뿐이에요. 그럼 학기의 시작은 3월 1일이 계약식인 거죠. 계약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여기가 방학이라고 했어요. 이건 겨울방학 아니에요. 새로운 학기에 시작한 재랑 휴업이든 단기 방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재량 휴업일이라면 유급 인정해서 인건비 지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근무연수 산정. 저희가 기본 근무연수 산정과 근무연수 산정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기본 근무연수 산정은요, 해당 근로자가 최초로 근무연수를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즉, 공무원으로 치면요, 초임호봉 획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무연수 산정은요, 해당 근로자의 변동된 근무연수를 반영해 주는 걸 근무연수 산정이에요. 즉, 공무원에서 따지면 정기승급이죠. 근무년수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매번 기본 근무년수 산정을 하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기본 근무년수 산정은 근로자가 최초 한 번, 그리고 변동된 근무년수 산정하는 건 근무년수 산정이라는 메뉴에 가서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3월 1일자, 24년 3월 1일자 신규가 왔어요. 그러면 3월 1일 날 기본 근무년수 산정을 하셨겠죠? 개요명 입력하고 기준일 작성합니다. 기본 근무 연수 산정은요, 365일 아무 때나 가능해요. 아무 때나 가능하고요. 개요하고 기준일자 넣었고, 진행 작업 여부 체크해서 작업하시면요, 이렇게 산정해서 등록하시고, 다음 메뉴로 넘어가시면요, 개요가 선택된 상태에서 조회하시면 근로자별들이 다 떠요. 다 뜨면 여기에서 해당 근로자만 빼고 나머지 근로자 선택하시고 삭제 누르세요. 삭제 누르면 삭제 눌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름 그대로 있어요. 오류 아니고요. 이 선택해서 삭제한 사람들의 그 근속 연수 관련 정보만 삭제가 되는 겁니다. 삭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시고 나서 해당 근로자 선택하시면요. 여기 아래 창에 이렇게 떠요. 아래 창에 기관에서 하시는 건 기관, 학교에서 하시면 학교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디 학교가 여기가 학교인데 기관으로 선택했길래 왜 기관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근속수당을 저기 뭐야 기타급여 사라 교특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관으로 선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근무지예요. 근무지. 학교. 지금 기본 근무 연수를 작업을 학교에서 하면 학교. 만약에 지역청이나 직속 기관에서 해요. 그럼 그 기관을 선택하셔야죠. 하시고 현금 문연수 변경일 24년 3월 1일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채용전 경력이 있으면 채용전 경력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현 근속 연수는 24년 3월 1일 신규니까 없는 게 맞죠. 그리고 현재 수당 근속 연수는 채용 전 경력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하시고 이 해당 근로자의 차기 근무 연수 변경일을 입력해서 저장하시고 나서요. 승인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승인 요청. 승인 요청하시고 승인이 완료나면 인사기록카드의 근무 연수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변동된 근무 연수를 적용하는 날을 경력 재산정일이라고 해요. 그죠? 경력 재산정일은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1년에 4번 있어요. 1년에 4번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별로 경력 재산정할 수 있는 달은 2달씩밖에 지정이 안 돼요. 그죠? 2달씩밖에 지정이 안 됩니다. 이 2달도 짝꿍달로 운영이 돼요. 1월이 경력 산정일로 되신 분은 1, 7월, 3월이 경력 산정일이면 3, 9월이에요. 3, 9월인 사람이 1월, 7월로 갈 수 없어요. 1월인 사람이 3, 9월로 갈 수 없습니다. 근로자별 2번. 경력 산정은 1년에 4번이나 근로자별 2번만 가능하고 이 2번도 짝꿍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한 번 정해진 경력 재산정월은 변동하지 않죠?
3, 9월인 사람이 7월로 안 가고 1, 7월인 사람이 3, 9월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규정이 변동되지 않는 한 경력 재산정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경력 재산정일 정해지는 거는요. 근속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고 경력 산정일이 정해지고 그리고 최초로 도래하는 날짜 중에 137, 19 중에 가장 빨리 도래하는 달이 경력 재산정일이에요. 만약에 최초로 도래한 날이 1월이에요. 그러면 17월, 7월이어도 17월이 되죠. 3월이면 3, 9월, 9월이면 3, 9월 이렇게 두 번씩 돼서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경력 산정일이 되어서야 근속수당을 지급했어요. 지금 현재는 조금 빨리 지급해주죠. 몇 달 더 빨리 지급해줍니다. 즉, 뭐 4월 1일 날 채용돼도 내가 전임 경력이 10년이 있었어도요. 옛날에는 7월 1일이 돼야 경력 산정을 해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4월 1일 날 채용됐는데 전임 경력이 10년이에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근속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4월 1일부터 근속수당 지급하죠. 그리고 가장 최초로 도래한 경력 산정일은 7월 1일이니까 그분은 1, 7월이 경력 재산정월이 되는 겁니다. 휴직 기간에도 실제 근무가 인정되는 기간이면 경력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전임 경력,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립학교, 유치원, 공사립,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국립학교,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전임 경력 인정해 줍니다. 교육공무직원으로 해요. 교육공무직원. 경력증명서, 주소정 근로시간 잘 체크해 주셔야 되죠? 18년 9월 1일 이후 채용되신 분들은 시간비례 계산됩니다. 시간비례. 그리고 전임 경력 인정 예외가 있어요.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는 중간에 만 60세에 도달해요. 그러면 받던 대로 그냥 근속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육공무직 만 60세 이상 자를 채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만 60세 미만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만 60세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만 전임 경력으로 가져와서 근속수당 지급 대상 전임 경력으로 인정해 주시면 돼요. 경력 산정 방법. 1단위 절사하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방학기간 제외가 있다면 방학기간도 제외해서 경력증명서 잘 발급받아야 되고 그 경력증명서 받은 학교에서도 경력증명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경력증명서 발급할 때 휴직기간,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은 합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예시 보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수정된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그 전에 교환 출력하신 분들 있다면 내용 수정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이 절사는 전임 경력은 2012년부터 인정됐고요. 12년에 처음 1단위 절사는 채용전 경력 플러스 현임 경력 해서 최종 단위에서 1단위 절사. 하지만 18년 3월 1일부터는요. 채용전 경력 합산해서 1단위 절사하고 현임 경력 월단위 인정이에요. 24년 2월 1일자로 주 40시간 신규 채용되셨대요. 채용 전 당시 주 40시간 경력 2년이 있고요. 그러면 24년 2월부터 분속수당 지급 요건 충족했죠. 그럼 24년 2월 1일이 경력 산정일이에요. 그래서 2년에 대한 7만 8천 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이분이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초로 도래하는 경력 산정일은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경력 재산정일은 3월 1일과 9월 1일입니다. 그럼
이분이 3년차 근속상을 받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3년차 근속상 받는 시점. 경력 산정일은 한번 정해지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5년 3월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3년이 되는 시점은 25년 2월 1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분의 경력 산정 월인 3월 1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5년 2월 말까지는 2년의 근속수당, 그리고 25년 3월에 3년의 근속수당을 받는 겁니다. 24년 3월 18일 날 주 40시간 신규 채용되셨고 전임 경력 주 40시간 2년이 있네요. 그러면 근속 지급 요건, 근속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한 날은 24년 3월 18일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월 18일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겠죠? 36,000원. 그럼 4월부터는 제대로 된 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78,000원 2년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3월 18일 날 경력 산정을 하고요. 가장 빨리 도래하는 경력 산정 월은 7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경력 재산정 월은 1월 1일, 7월 1일이 됩니다. 1월 1일, 7월 1일. 그러면 이분이 3년차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3년이 되는 건 25년 3월 18일이 3년이 돼요. 하지만 이분의 경력 재산정월인 7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2년. 그리고 25년 7월 1일부터는 3년에 대한 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휴직 대체로 24년 4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0시간 계약하셨대요. 근데 채용전 경력에 1년 6개월이 있는데 주 30시간 경력이래요. 그럼 채용 시점이 18년 9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에 대한 경력은 비례 계산을 하죠. 비례 계산. 1년 6개월은 18개월이요. 18개월을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 시간, 즉 계약 시간이었죠. 18 곱하기 30 나누기 통상 근로자의 주당 시수 40시간으로 나누면요. 13.5가 나옵니다. 그러면 13은 1년 1월. 그리고 0.5는 곱하기 30, 한 달 계산하면 15일이 나와요. 15일. 전임 경력이 1년 6개월만 있기 때문에 일단이 절사하고 1년 1월만 인정해요. 그럼 4월 1일 날 계약했기 때문에 지급, 군속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건 24년 4월 1일이에요. 그리고 만 1년이죠. 1년에 대한 근속수당을 비례 계산해서 지급하죠. 30시간 계약했으니까 비례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럼 4월 1일 날 지급 요건을 충족했고요. 가장 빨리 도래하는 경력 산정일은 7월 1일이에요. 그럼 이분의 2년차 근속수당을 받는 날은 언제죠? 이분이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25년 7월이 맞아요. 만약에 근데 이때 끝난다 그러면 2년차 근속수당은 받아보지 못하고 퇴직하시는 거겠죠? 다음은 24년 4월 8일 주 40시간 계약하셨어요. 계약하셨고요. 전임 경력이 6개월, 근데 주 소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이래요. 그러면 4월 8일 날 채용됐을 때는 전임 경력이 6개월이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근속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현근무지에서 6개월을 더 근무하셔야 돼요. 그죠? 6개월을 근무하셔야 됩니다. 즉 24년 10월 7일까지 근무해야 6개월이 돼요. 그러면 1년차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요. 24년 10월 8일부터예요. 10월 8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10월 8일, 10월 달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11월은 39,000원 지급하겠죠. 그리고 가장 빨리 도래하는, 가장 최초로 도래하는 경력 산정일은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그러면 이분의 경력 산정일은 1월 1일, 7월 1일입니다. 1월 1일, 7월 1일. 그럼 이분의 2년차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달은 언제죠? 26년 1월이에요. 26년 1월. 실질적으로 이분이 2년이 되는 시점은요, 25년 10월 8일이 되면 2년에 대한 근속수당 적용이 되긴 하겠죠, 2년이. 하지만 이분의 경력 재산정 월은 1월 1일, 7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도래하는 26년 1월 1일자에 2년에 대한 근무년수 변경을 해주면서 26년 1월에 2년 차에 대한 근속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6년 1월에 근무연수 작업해 주셔야 되겠죠, 나이스에서. 근무 인정 휴직 하신 분이에요. 22년 3월 1일자에 40시간 신규 채용되셨고요. 전임 경력 9개월이 있습니다. 9개월이 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이래요. 그러면 현임교에서는 3개월만 더 근무하면 근속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해요. 그죠? 그러면 3개월을 근무하려면 3, 4, 5, 5월이면 5월까지 근무하면 딱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2년 6월부터 39,000원, 1년에 대한 근속수당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급 요건 충족하고 최초로 도래하는 경력 산정일은 7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경력 산정월이 1월 1일, 7월 1일이에요. 근데 이제 복잡한 문제가 하나 생겼죠.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첫째 자녀 1년차 육아휴직 하셨대요. 교육공무직의 육아휴직은요, 자녀당 최초 1년은 근무한 걸로 인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24년 3월 1일 날 복직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 2년차 근속수당 받는 게 24년 3월이라고 해놨어요. 분명히 아까 경력 재산정일은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유 설명드릴게요. 1년차 근속수당을 22년 6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2년차 근속수당 지급받는 시점은요, 실질적으로 23년 6월 1일 되면 2년이 되긴 해요. 하지만 이분의 근속 산정월인 7월 1일이죠. 7월 1일이면 23년 7월에 2년에 대한 근속 산정해야 되죠. 휴직이지만 산정해야 돼요. 휴직 기간이지만 왜냐? 휴직 기간 인정되는 근무로 인정되는 휴직이에요. 23년 7월에 만약에 이 사람 빼고 근속 산정했다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23년 7월에 근무년수 산정은 했어요. 이미 산정은 했지만 이 사람은 복직하고 나서 근속수당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24년 3월부터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3년차 근속수당은 언제 받을까요? 3년차 근속수당은. 24년 3월 1일자에 복직했기 때문에 24년 7월부터 3년에 대한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이분이 채용 시점이 2015년 2월 28일 이전에 채용이 됐던 분이라면 23년 7월에 근무년수 산정하면서 근속수당 받았겠죠. 최초 1년 동안은. 하지만 이분은 채용 시점이 2015년 2월 28일 이후에 채용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직 기간에 근속수당은 지급받지 않으나 근속 산정은 해야 합니다. 나이스 작업도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면 근무 기간을 인정받지 않는 휴직 대상자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 21년 3월 1일자 40시간 채용되셨대요. 채용 전 경력 40시간 1년 4개월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3월 1일자에 이미 근속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럼 3월부터 지급합니다. 3월. 그러면 최초로 도래하는 경력 산정일은요.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그래서 이분의 경력 재산정월은 3월 1일, 9월 1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근속수당 지급 시점과 근무년수 변경일을 달리 생각하셔서 이걸 7월 1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3월 1일이에요. 3월 1일이 근속연수, 경력 재산정일에 해당되고 1379 중에 3월 1일이에요. 그죠? 그 3월 1일 날 근속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초로 도래하는 경력 산정일은 3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의 경력 재산정일은 3월 1일과 9월 1일이에요. 이것도 나이스에 잘 매핑을 해야 다음 연도에
근무연수 산정할 때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3월 1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계속 근무하다가 2년에 대한 군속수당을 받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2년이 되는 건 1년 4개월이 있기 때문에 1년 4개월이 있기 때문에 8개월만 근무하면 2년이 되지만 8개월이 된다고 해서 이분의 경력 산정월인 3월 1일, 9월 1일이 아니기 때문에 2년에 해당하는 군속수당은 22년 3월에 반영해서 받아요. 전임 경력 1년 4개월과 현임 경력 1년 플러스해서 받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계속 근무하지 않고 질병휴직 22년 4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질병휴직을 들어갔어요. 근데 질병휴직 기간은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휴직이에요. 그쵸? 인정하지 않는 휴직입니다.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휴직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제외시키고 근무연수 산정을 해야 돼요. 근무연수 산정을 합니다. 이분의 복직일이 23년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고. 그러면 이분의 근무연수 변동할 수 있는 달은 23년 3월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선. 3월에 확인해서 보시면요. 전임 경력 1년 4개월과 1년 4개월과 현임 경력에서 질병휴직 기간을 빼면요. 1년 3월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총 경력이 2년 7개월 나와요. 23년 3월에는 2년 7개월이라는 경력이 나옵니다. 3년을 못 채웠죠. 그러면 계속 2년에 대한 근속수당을 받다가 이분의 경력 재산정월, 다른 경력 재산정월인 9월에 다시 한번 경력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23년 9월에 하실 때 전임 경력 1년 4개월과 현임 경력 질병휴직 기간 빼고 1년 9개월 하면 총 3년 1개월이 나오죠? 그러면 23년 9월부터 3년에 대한 근속수당을 받는 거예요. 3년에 대한.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분의 경력 산정월은 언제로 바뀌는 거죠? 3월에서 9월로 바뀌어요. 짝꿍달인 당초 3월이었던 사람이요. 이렇게 뭐 제외 기간이 있다면 경력 산정월이 9월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임호봉 획정, 초임호봉 획정에 해당되는 기본근무연수 산정 다 끝났어요. 그러면 변동되는 근무연수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스에서 근속연수 산정을 하는 겁니다. 메뉴는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근속연수 산정을 하시고 하실 때는 개호명 등록하고요. 근속연수 기준 일자는요.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이 네 가지만 선택 가능해요. 뭐 7월 1일이면 이제 다음 달에 7월 1일 날 근무연수 변경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24년 7월 1일 근무연수 산정해서 24년 7월 1일로 놓고 진행 여부 체크해서 저장하시겠죠? 저장하시고 개요가 선택된 상태에서 조회하세요. 조회하시고 일괄 생성 누르시면요. 24년 7월 1일 날 근무 연수 변경되는 사람들 명단이 뜹니다. 기본 근무 연수 산정에 차기 근속 연수 변경일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 잘 땡겨져 와요. 처음 할 때는 이것도 오류가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은 3월에 할 때도 그랬고 잘 땡겨져 오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한번 해주시고요. 대상자 아니에요. 체크해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가져와야 대상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생성되지 않은 대상자는요. 대상자별 개별 생성 버튼 클릭해서 대상자 불러와서 등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저장하시고요. 다음에 오셔서 개요 선택된 상태에서 조회, 그리고 조회 끝나면 근속연수 다더 산정을 하세요. 산정하시면요. 변경 전 근무 연수, 현 근무 연수에서 플러스 일한 경력이 변경 후 근무 연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경 후 근무 연수가요. 획정수당 근속 연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24년 7월에 변경됐으면 25년 7월에 변경된다라고 차기 근무 연수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산정된 값들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서 저장하셔야죠. 저장하시고 나서 승인 요청 완결나면 인사기록카드의 근무연수 탭에 자료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다음은 호봉.
호봉제 근로자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다른 학교 가서 호봉제 근로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하고요. 앞, 앞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호봉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해당 근로자의 승급, 호봉 승급하는 월에 가서 승급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호봉 제한 있어요. 그러면 임금 협약에 따라 호봉 올려주라고 하면 그때 호봉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호봉 올려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월 1일이든 3월 1일이든 한호봉 올리는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호봉은요, 호봉 승급 작업은 매월 1일자, 기준 일자 매월 1일자 선택 가능해요. 요게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개요 등록하시고 진행 여부 체크하시고 저장하시겠죠. 저장하시면 다음으로 넘어와서 개요 선택된 상태에서 조회하세요. 조회하시고 대상자 일괄 생성하세요. 일괄 생성됐어요. 혹시라도 빼야 되면 삭제, 대상자 개별 생성해야 된다면 개별 생성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러오시고 나서 변경 전 호봉에서 변경 호봉 플러스 한 호봉 올라간 게 올라갔겠죠. 그리고 24년 3월 1일자로 임금 협약으로 해서 하나봉 올려줬으니 차기 승급일은 25년 3월 1일자로 세팅이 기본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년에 3월 1일자에 승급해 주는 건 아니죠. 호봉 제한이 있다면 임금 협약에 따라 한호봉 올려주세요 하면 그때 다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저장. 저장하고 나면 승인 요청. 완결 나면 인사 기록 카드에 근무년 스텝에 호봉에 대한 자료가 올라갑니다.